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2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된 경우 선거일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문화와 예술과의 협업으로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트코리아 2022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9일까지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습니다. 다른 가정의 선거 공보를 은닉,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별 투표용지 인쇄 시기에 따른 사퇴, 사망, 등록 무효의 표기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2월 28일부터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전투표, 제외투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 무효 발생 시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 투표용지 인쇄 시기에 따른 사퇴 등 표기 기준을 정당과 후보자에게 안내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인쇄하는 선거일 투표용지는 2월 27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하며 2월 28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3월 3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표기합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의 사유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 개시일 이후 사전투표 종료 전 사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제외투표의 투표용지는 2월 19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합니다. 제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교부하는데 공간과의 시차와 각 공간의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고려한 겁니다. 2월 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거소투표용지는 2월 22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에 표기하는데요. 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규정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발송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 역시 2월 22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합니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작성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 기간을 감안한 겁니다. 2월 23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로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트코리아 202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문화와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보트코리아 2022를 진행합니다. 보트코리아 2022는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아름다운 선거를 소재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전시회와 TV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협업 캠페인으로 진행되는데요.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의 갤러리 디 언타이틀드 보이드에서 열리는 보트코리아 2022 전시회는 가수 최백호, 서예가 이정화 등 아티스트 10여 명이 참여해 회화, 프린트, 설치미술, 멀티미디어,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회장에는 관객 참여형 컬러링 체험존 운영, 관람객 대상으로 한 굿즈 제공, 참여 작가 인터뷰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보트코리아 202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SBS가 함께 준비한 투표 독려 전시회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미술 작가, 패션 디자이너, 조각가 등이 모여서 다양한 장르의 미술로 여러분들에게 투표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투표를 독려하는 목적으로 만든 미술 전시회입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 3월 9일에 진행되는 대선 투표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트코리아 2022 전시회 작품들은 2월 23일부터 전시회 전용 별도 페이지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9%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조사 결과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였는데요. 연령대별로는 18세에서 29세는 66.4%, 30대 84.1%, 40대 81.7%, 50대 87.2%, 60대 89.8%, 70세 이상 90.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3%로 조사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6.3%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에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4%였는데요.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사 결과보다는 0.7%포인트, 제19대 대통령 선거 조사 결과보다는 10.3%포인트 높게 나타난 수치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조사 결과보다는 2.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는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44%로 가장 많았고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가 16.3%,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가 12.2%,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투표 어려움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 능력 도덕성이 40.5%로 가장 높았고 정책 공약이 35.1%, 소속 정당이 12.7%로 나타났는데요. 그 외에 정치 경력은 5.3%, 주의 평가는 2.9%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의 78.7%가,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유권자의 74.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6.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이 높이 나타났다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전한 선거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되는 18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 대상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동선분리, 임시기표소 설치 운영 등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권자 의식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표본 프레임은 무선 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률은 2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와 전단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 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책자형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정과, 학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수량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 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합니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기거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는 2월 27일까지 선거 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책자형 선거 공보 역시 27일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합니다. 점자형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 공보를 은닉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조합의 중앙회장,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신문, 방송, 전기간접물 등을 발행, 경영하는 사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애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애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립안의 장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선거 공약집, 오늘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사전투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사전투표는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합니다. 따라서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 후 사전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비닐 장갑은 요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투표 장소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까지 마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관내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은 관외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사전투표. 사전투표 절차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한 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지금까지 선거 공약 집이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감염병 등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선거 참여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반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론 부문은 현직 사진 기자만 참여 가능하며 3월 1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1인당 3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가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KBS 스튜디오에서 실시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인데요.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MBC, KBS, SBS에서 동시 생방송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 등을 홍보하는 대형 조형물을 청계천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청계천 선거 홍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해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 선거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게더타운 선거체험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선거 전시관을 생동감 있게 VR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와 관련된 정보, 투개표 체험, 참여 독려와 선거 퀴즈 콘텐츠, 새내기 유권자 연수 등 민주 시민교육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내손동에서 피자집을 하고 있는 양길모입니다. 피자집은 이제 2년차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빵이랑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피자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지 고객한테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피자 좋아하고요. 평상시에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해요. 저희 피자는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노인들까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피자는 일단 진도산 흑미도를 쓰고 있어서 일반 밀가루와는 달리 쫀득한 식감과 건강함을 더 축으로 만들고 있어요. 피자를 만들면서 고객이 드셨을 때 항상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정말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진짜 맛있다라는 표정을 볼 때마다 되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영업적으로 시간도 제한되고 해서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냥 국민 여러분 모두 다 힘내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게 저희가 바라는 일이죠. (2022년에는) 코로나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희 모든 국민께서 이거를 이겨내서 예전처럼 다시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그 시간이 빨리 되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자가 의왕시가 아닌 조금 더 구역을 넓혀서 전 국민이 더 드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